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당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 일단 후보자에게 2000년에 당국대 학력 정정 신청을 한 건 사실이죠.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좀 위조, 아니 겁박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한테는 짧게 답변하라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일단 시간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이지. 후보자님 전략을 잘 아니까 그렇게 지금 하지 마세요. 자료 제출도 거부한 게 국민들이 다 보셨고 답변도 지금 회피 전략을 쓰시는데 회피 전략이 자, 아니에요. 저 학력 정리 요청을 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 시절 청문회 저격수로 활약했던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 수비수로 입장을 바꿔 나섰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 당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박근혜 정권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까지 총 9명을 낙마시킨 바 있는 전설의 청문 저격수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 주인공이 된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앞서 박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될 때는 인사청문 제도가 없었습니다. 앞서 청문회 내용을 오디오로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박지원 후보자의 완승으로 청문회는 끝났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박지원을 낙마시키겠다며 그렇게 칼을 갈고 벼르고 벼러왔는데요. 특별한 이슈도 의혹 제기도 박지원 후보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런 걸 내공이라고 해야 하나요? 무협지를 보면 고수가 몇 수의 권법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과 같은 이치였던 거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2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단국대 편입 과정에서 학적을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학적 정리는 대학에서 책임질 일이지 제가 학적 정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학적부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앞서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조선대 학력을 허위로 꾸며 제출했다가 2000년에 이를 광주교대 기록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하 의원은 성적 등 개인정보를 가린 단국대 학적부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박 후보자는 성적을 가리고도 공개를 안 하겠다라며 문제가 있으면 하 의원님이 대학에 가서 요구하시라고 답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보기 드문 후보자와 청문위원 간 말싸움도 벌어졌는데요. 하 의원이 저희가 판단한 결과 후보자는 이미 2000년 권력 실세였을 때 후보자의 어두운 과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단국대를 겁박해서 다시 한번 학력 위조를 했다고 말하자 박 후보자는 저는 위조한 적도 겁박한 적도 없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하시고 질문하시면 답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로 맞섰습니다. 하 의원과 박 후보자는 거듭 서로의 발언을 끊어내며 팽팽히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위조 겁박 이런 말씀하면서 저한테 짧게 답변하라고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저도 박 후보자님 전략을 잘한다. 아니 저도 위원님 전략을 잘한다. 그렇게 모든 걸 뱉어두고 그런 위주로 나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라며 서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하 의원은 급기야 전해철 정보위원장에게 후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한다며 제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박 후보자는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대답을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55년 전이면은 아니 우리 존경하는 들어보십시오.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해보세요. 예.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광주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성적표와 졸업증명서를 내서 단국대학에 편입을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강을 했습니다. 단국대학에서 학점을 인정하고 졸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학점이 안 되니까 졸업하지 마라 했으면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은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1965년 그 당시에 단국대학의 학칙을 그러한 내용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하 의원님께서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졸업하고 학위증을 주니까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학에 가서 물으세요. 예. 자, 일단, 자, 정리하시죠. 자, 의원님. 거기 부정 자, 입학자 후보자 명단 답변하지 마시고 38명 중에 박지원이 후보자. 없지 않습니까? 자, 후보자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거기 의원님. 명단에 제가 없으면 된겠지. 왜 거기 제가 부정 입학을 안 했으니까 명단에 없는 것 아니에요. 박 후보자는 55년 전이면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이라며 저는 그 당시 단국대 학칙을 모르니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에 가서 물으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과 도덕성 문제를 다루는 오전에만 공개하고 대북 정보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오후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박지원 후보자를 저격하겠다고 날을 세워 준비하던 하태경 의원은 누가 봐도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 보입니다. 말 몇 마디 건네보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이래서 정치구단 하는 거죠. 자신들의 비리를 모두 보게 될 박 후보자가 어느 때보다 더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제 국정원장에 박지원 후보자가 임명될 텐데요. 아무쪼록 국가를 위해 봉사하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재가를 승인했는데요. 이로써 임기 후반기 대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됐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세네 같은 데 가보면 여기는 노트르담 성당 역사 유적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게 프랑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벌써 사흘이나 지났지만 오늘도 천박한 서울 논란은 계속됐는데요. 지난 2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강연 중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만들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과 일부 극우 보수 신문들이 이 대표의 발언을 앞뒤를 잘라 왜곡 보도하면서 마치 서울을 비하한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했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논란이었습니다. 정신이 조금이라도 올바른 기자들이라면 발언을 찾아 들어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야 맞는 건데요. 일부 기자들의 기사 내용을 너도 나도 따라 베껴쓰기, 받아쓰기를 하다 보니 진짜 내용은 오간데 없고 왜곡된 보도가 또 다른 왜곡을 낳으면서 가짜 뉴스를 수백 개를 양산해 낸 건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가 말하고자 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세네 같은 데 가보면 여기는 노트르담 성당 역사 유적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게 프랑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찌라시를 보고 제1야당 국회들과 소수정당, 이런 찌라시를 보고 제1야당의 국회들과 소수정당 안철수까지 가세하면서 너도 나도 한마디씩 천박한 인간들이 되고 말았는데요.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왜 우리나라 언론 지수가 세계 최하위인지 아십니까?
팩트체크는 기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이제는 진짜 기자 자격시험을 봐야 할 때가 온 거죠. 개나 소나 닭이나 말이나 기자 짓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